안녕하세요. 오늘은 땅거짐 특집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굴착공사로 인한 함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수관, 도로배수관 등의 지하 매설물로 인한 함몰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요. 오늘은 그 규모가 상당히 크게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 그 굴착공사로 인한 함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굴착공사의 대표적인 것은 터널공사, 또 건축공사의 지하 부분에 대한 공사, 굴착공사가 가장 대표적인 것들인데요. 그게 일어나는, 그 공사가 진행되는 깊이가 지표면에서부터 대체로 상당히 깊을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피해도 상당히 크게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터널 공사 중에서도 도심에서 터널 공사를 할 때, 지하철 등의 공사를 할 때 쉴드 터널이라는 공법을 쓰는데요. 이 그림에서 보듯이 앞에 이 흙이나 암을 파는, 바위를 파는 그런 절삭기계가 있고, 이 절삭기계로 회전시켜서 흙이나 암반을 절삭을 하고 깎아내서 그 깎여진 토사들을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로 뒤로 계속 배출을 하죠. 그리고 앞으로 전진을 합니다. 전진을 하면은 뒷부분은 흙이죠. 이게 무너지지 않게, 이 깎여진 지반이 무너지지 않게 뒤에서는 콘크리트를 미리 바깥에서 만든 콘크리트 판들, 그것을 뒤에서 계속 조립을 해서 라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터널 지나갈 때 보는 콘크리트 면을 라이닝이라고 하는데, 그 최종 단면을 이 조립 방식으로 만들어 나가면서, 그래서 지반이 무너지지 않도록 안정시켜 나가면서 계속 전진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유튜브에서 쉴드 머신 이렇게 찾아보면, 검색해 보면은 이러한 영상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가능하면은 밑에 제가 링크를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전진해 나가는 건데, 요때 이 앞에 이 절삭된 토사가 들어오는 구멍이 있죠. 그걸 배출시켜야 되니까 그 구멍을 통해서 만약에 토사가 과다하게, 물과 같이 지하수와 같이 과다하게 들어온다든지 하면 위에는 동공이나 함몰이 발생하기 쉽게 되죠. 그래서 2024년에 히로시마에서도 하수관 터널 공사를 하면서 이러한 함몰이 발생하는 일이 생겼었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듯이 함몰이 발생을 해서 40m 규모의 땅거짐이 발생을 했고, 주변 건물도 기울어지는 그런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사고는 일본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2014년도 8월 달에 송파구의 석천 지하차도 밑에서 80m짜리 공동이 발견이 됐었던 사고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은 이게 석천 지하차도고, 이 지금 요 하얀 부분이 터널 공사가 진행된 터널 부분인데요. 기계가, 이 쉴드 TBM 기계가 이쪽에서, 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쭉 이렇게 전진을 하고 있었죠. 전진을 쭉 이제 터널을 파면서 진행을 한 건데, 그때 암반 상태, 지반 상태를 갖다 보면 여기는 암반입니다. 요 회색 부분은 암반, 그 다음에 그 위에 풍암, 좀 연약한 균열이 많고, 이러한 좀 단단한 암이라면은 균열이 많고, 좀 이래서 풍암이라고, 흙이랑 암반 중간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요. 거기에 그 위에가 풍화토고, 요건 자갈, 그 다음에 모래 이렇게 되죠. 송파구 쪽이 옛날에 강이었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 한강가 이렇게 성토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립해서 하는 곳이기 때문에 지반이 이렇게 좀 연약한 그러한 암반보다는 지반에서 어느 정도 깊이까지가 이렇게 충적층으로 되어 있는, 위에서 옛날부터 강을 따라서 내려왔던 그러한 자갈 모래들이 지반을 이루고 있죠. 그런데 이 기계가 쭉 가는 도중에 요 부분들이 풍암, 풍화토에서 충적층이 나오는데, 터널이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충적층이 걸리는 거죠. 암이 아니고 충적층이니까
지하수위는 그 위에 이 위에 있고요. 이 충족층 위에 지하수위가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구멍으로 물과 흙이 빠져나오기가 쉽겠죠. 그러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구멍이 있고 물과 흙이 과다하게 빠지면 위에 동공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근데 그게 특히 이 암반 부분에서는 이게 암이니까 암은 대체로 물이 차단되죠. 물이 암반을 갖다 뚫고 들어오기는 좀 어렵고 풍암 같은데 이제 균열부를 통해서 뚫고 들어오지만 그 양이 흙보다는 아무래도 모래자갈보다는 작겠죠.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설계 시에 이런 부분을 통과할 때 그 충족층을 보강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3열에 걸쳐서 3열로 위에다가 이 위에다가 그라우팅이라는 걸 합니다. 우리가 콘크리트가 뭐죠? 콘크리트는 모래 자갈, 그 다음에 물 시멘트 이렇게 구성된 게 콘크리트입니다. 단단해지죠. 거기에 철근이 들어가면 철근 콘크리트가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모래 자갈, 물, 시멘트입니다. 그라우팅 한다는 것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은 기존의 집안에 있는 모래 자갈 물에다가 시멘트를 부어서 시멘트를 쏴서 그것을 콘크리트처럼 단단하게 고결시키는 그것을 그라우팅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되면은 땅속이 이 연약했던 충족층이 어떻게 돼요? 모래자갈, 물, 시멘트가 합쳐서 콘크리트처럼 단단해지는 거죠. 바위처럼 바뀌는 거죠. 연약한 집안이 바위처럼 단단해지고 그것을 기계가 안정적으로 깎아 나가는 겁니다. 왜 바위가 더 단단하고 깎기가 어려울 텐데 바위처럼 만들죠? 그거는 위에 물과 흙이 쏟아져 들어오지 않도록 그렇게 그래서 차수하고 이 집안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요. 집안 보강을 실제 한 거는 이 시공사에서 한 건 이렇게 빨간색으로 좀 허술하게 계획대로 안 한 거죠. 일부 부실 시공이 된 거고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위에가 이 기계 위에가 이게 지금 기계 요렇게 보면은 요 위쪽이 요만큼쯤에 요 위쪽이 충족층으로 만나졌는데 그 위에는 지하수까지 있어요. 지하수와 물이 들어오는 것을 완전히 차단시키는 그라우팅을 했어야 되는데 그라우팅을 허술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물과 흙이 들어오죠. 그런 상황에서 또 공사를 진행을 할 수는 있는데 왜냐하면은 이 안에서 여기 캠버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기계 앞에 부분에 캠버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압력을 세게 유지를 해주면 이 물과 흙이 깎아낸 거 외에는 못 들어오게 압력으로 막는 겁니다. 물과 흙이. 그러면서 전진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요 날을 이 앞에 흙을 깎는 날을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예, 그 앞에 그 동영상 같은데 인터넷에 보면은 나와 있는 동영상에 보면은 날을 가는 그 영상이 있는데 이 안에 사람이 들어가서 기계로 날을 갈아줘야 됩니다. 이 안에 사람이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이 들어가려면 압력을 세게 유지할 수가 없죠. 날을 갈아야 되고 사람이 들어가는데 사람이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기계가 상당히 크죠. 근데 저희가 이 송파구 석촌 지하차도 사고 때 제가 담당 본부장이었었는데요. 처음에 발견된 거는 이 지점, 지하차도가 끝난 지점, 요 지점에서 요 지하차도입니다. 바닥이 아스팔트로 딱 돼 있고 그 밑에는 콘크리트가 한 1m 정도 두께로 돼 있는 철근 콘크리트 1m 정도로 두께로 돼 있는 지하차도 구조물이고 그걸 벗어나서 바로 이쪽에 크기가 크지 않은 한 1m 정도 되는 겉보기에 그러한 함몰이 발생이 돼서 여기 현장을 나갔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깊어요. 그래서 이것이 왜 생겼느냐? 이게 여기에 있는 지하 매설물 하수관, 상수관의 손상 때문에 생겼느냐? 아니면 그 밑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하철 때문에 생겼느냐 갖고서 현장에서 조사를 하고 논의를 하고 있던 도중에 이게 생긴 지점이
이 쉴드 머신이 서 있었던, 쉴드 머신이 서 있는 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요게 날 교체를 위해서 서 있었던 거죠. 날 교체를 위해서 서 있었던 지점이다 라는 거를 확인을 하고, 저희 그때 서울시에서 이 밑에를, 이 콘크리트 구조물이 1m 정도인 이 부분 전체를 기계가 서 있었던 장소마다 구멍을 뚫어서 그 바닥 콘크리트에다가 보링을 해서 구멍을 뚫어서 확인을 했더니, 기계가 서 있었던 곳마다 이렇게 동공이 발견이 돼서 모두 6개의 동공이 발견이 됐죠. 바로 교통 통제를 하고 원인 조사를 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쉴드 터널 공사를 하면서 이런 동공이 발생한 것이 이 쉴드 머신의 앞부분에 날을 갈기 위해서 서서 이 안에 압력을 떨어뜨리고,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가려니까 이 안을 비워야 되는데, 부실하게 연약 집안에서 부실하게 보강을 하는 바람에 그라우팅을 제대로 안 해서 앞에 흙을, 충적층을 고결시키지 못하니까 물과 모래, 자갈이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그 과정이 반복되면서 이 부분에서 이렇게 커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게 원인이 저희가 추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계속 이 지점에서 고전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큰 이러한 동공이 발생이 됐고, 이 시공사에서는 처음에 좀 부정을 했었습니다. 자기네 탓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지하차도 바닥이고요. 이 위에가 지하차도입니다. 이 위에가 차가 다니는 공간이 지하차도 바닥 콘크리트인데, 이 지하차도를 공사를 할 때 밑에서부터 물이 지하차도 안으로 이 콘크리트 균열이라든지 이런 데를 타고서 못 들어오게 방수했던 흔적, 방수포가 떨어져 내린 것을 갖다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하차도가 만들어진 이후에 추후에 생긴 동공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지하철 이 공사를 하면서 요것이 사전에 공사를 했어야 되는 건데, 이게 잘 안 되는데, 그때 이제 보면은 여기서 이 안에서 그라우팅을 해보려고 애썼던 것들이 여기 바닥에 흔적이 나와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사고였었죠. 이 사고, 이게 발견되면서 그때 도로 함몰 땅꺼짐이 사회 문제로 우리 사회 이슈화 됐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고였었죠. 동공이 80m짜리가 발견이 됐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사고는 이제 나툼 터널입니다. 터널을 만드는 그 공법 중에 쉴드, 저렇게 기계로 파는 공법이 있고, 또 하나는 나툼인데요. 이거는 뉴 오스트리안 터널링 메소드라고 그래가지고 오스트리아에서 이제 그 개발된 공법인데, 오래됐죠. 공법이 집안 자체의 강도를 최대한 활용한다. 아까 쉴드 터널은 앞에서 절삭을 하고 전진을 하면서 뒤에서 바로 라이닝을 그 조립해서 집안을 바로 그냥 이렇게 이렇게 집안을 지지하는 그런 공법인데, 이 나툼 터널은 이 동영상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저작권 때문에 이걸 틀어드리지 못하고요. 밑에 링크는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지금 여기 안에서 이제 캡처를 한 건데, 터널을 이렇게 보링을 앞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구멍을 뚫어서 여기다 화약을 장전을 하고 발파를 합니다. 발파를 하면 버럭이라고 이제 이 암이 떨어져 나오죠. 그거를 빼내면서 이 바위에다가 락볼팅이라고 해서 터널의 균열을 꿰매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선들이 보이는데, 요거는 강지보다 그래가지고 스틸 리브를 이렇게 단면 전체에 보강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위에
쇼크리트라고 그래서 붙임, 예, 쇼크리트, 여기 붙임 콘크리트, 그냥 쏴서 시멘트와 물을 벽에다가 쏴서, 예, 이 지반을 고정을 시키고, 예, 아까 말씀드린 락볼트, 또 여기다가 와이어 메시까지 이렇게 같이 해서 여기를 지반을 안정시켜 나갑니다. 이렇게 쭉 안정시켜서 전진을 해 나가고, 요게 이제 터널 전체에 위에 반을 먼저 굴착을 하고 난 다음에 밑에를 하반 굴착이라고 하죠. 밑에 반을 또 추가로 굴착을 한 다음에는 터널 단면이 다 굴착이 되면 밑에는, 예, 인버트 라인이라 그래서 터널이 수축되지 않게 이렇게 밑에다가 콘크리트 구조물을 쳐서 그러니까 요거를 갖다 보면 먼저 상반을 굴착을 하고 하반 굴착하고 맨 마지막에 요 부분을 이렇게 해서 완전히 폐합 단면을 만드는 그러한, 예, 공법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락볼트, 그 다음에 쇼크리트의, 예, 메쉬, 와이어 메쉬, 그 다음에 강지보재, 이렇게 보면 강지보재 이런 것들을 갖고서 이제 굴착을 해나가는 건데, 기본적으로 발파를 합니다. 그 쉴드 TBM은 이제 기계로 굴착을 하기 때문에 소음이 상대적으로 작은 반면에 이것은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 뭐 이렇게 이제 발파하기 때문에 좀 흔들리고 그렇죠. 좀 소음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공사인데, 요거는 안에 이렇게 터널을 하면서 터널 공사 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이 위에가 내려앉는지, 그 천단 치마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 내공이 이 안에가 안쪽으로 변형이 되는지, 그 변이를 수평 내공, 대각선 내공, 또 이 안에 지금 락볼트를, 아까 이 락볼트를 이렇게 박는데요. 이 락볼트가 변이가 생기는지, 응력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측정을 하고, 지하 수위가 어떻게 바뀌는지, 지표면이나 지중해 치마가 생기는지, 이런 것들을 계측을 하면서 공사를 합니다. 예, 그거의 일부를 보여드린 건데요. 요거는 요 안에 균열계를 갖다 보여주고 있는 거고, 내공 변이를 측정하는 것을, 예,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이것도 역시 동영상이 있는데, 뭐 이 중에 일부를 갖다 보여주는 동영상도 거기서 발췌한 사진들인데요. 나툼 터널에서 특히 이 계측이 상당히 중요하죠. 이 계측에서 이상한 값, 이 계측을 쭉 플로팅을 하는데, 계측 결과치를, 이 계측 값이 내공 변이 같은 것이 급작하게 변한다든지 이러면 붕괴될 위험이 크다, 붕괴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하는 모니터링이, 그래서 이 계측이 매우 중요하다. 나툼 터널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나툼 터널로 인한 공사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대표적인 게 금년 3월 달에 있었던 강동 명일동의 대명초교가 나툼으로 일어났죠. 신안산선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2016년도에 후쿠오카시 하카다역에서 일어났었던 것도 나툼 공사입니다. 이것도 나툼 터널이 붕괴가 되는 것은 앞에서 살펴봤었던 우리 지금 송파구 요사례처럼 어떤 때 사고가 잘 나느냐 하면, 집안 조사를 했는데 저 나툼 터널은 발파를 하는 거니까 이런 연약층에서는 안 씁니다. 완전히 단단한 바위에서만 진행을 하는 게 이제 나툼 공사인데요. 이 연약 집안에서는 쉴드 터널로 공사를 하는 게 일반적이죠. 왜냐하면 연약한 데서도 흙을 팔고 뒤에서 계속 이 라이닝을 붙여나가면서 이 집안을 안정시켜가면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이건 연약 집안에서 할 수 있는 반면에, 나툼 터널은 발파를 하기 때문에 이런 연약 집안에서 발파를 하면 바로 무너져 내리겠죠. 예. 대체로 단단한 바위에서 나툼 터널을 쓰는데 어떤 때 사고가 나는 거냐? 집안 조사한 것과 다르게 이런 층이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가 위험한 거죠. 이렇게 터널 앞부분이, 터널의 맨 앞에 부분을 막장, 공사 중에 막장이라고 하는데, 그 막장에서 갑자기, 예, 이런 연약 집안이 나타나는, 이게 이제 이렇게 집안이 변화로도 나타나지만
때로는 단층이 예상하지 않았던 단층 때문에도 나타납니다. 단층 때문에도 그러니까 앞에 발파를 땅 했는데 그 앞에 단층 미리 사전에 조사되지 않은 단층 부분이 급작스럽게 나타나거나 그러면 거기다 또 지하수까지 있으면 그 단층에 흑음모 뭐 편마음 우리 서울 같은 데서 그런 이 강남 쪽에 흑음모 편마음지대 이런 단층들이 나타나는데 그러할 때 이렇게 터널 상면이 푹 꺼져버리는 전체가 다 꺼져버리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두 개가 다 제가 볼 때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이 후쿠오카시의 하카다역의 사고도 같은 이유입니다. 이 터널 단면에 예상했던 그 암반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요 그림들은 시추에서 시추 주상도라고 그러죠. 집안의 상태를 나타내는 건데 이걸 중간중간에 이렇게 몇백 메타 간격으로 이제 시추를 해가지고 집안을 추정을 하는데 갑자기 중간에 이 집안 상태가 요렇게 직선으로 여기랑 두 지점을 갖다가 하면 요렇게 직선으로 추정을 하는데 그 중간이 이렇게 갑자기 바뀐다든지 그러면 이런 사고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터널 천정 사고가 다수 발생을 합니다. 2014년도에도 수서평택간 고속도로 중에 지표면이 함몰이 됐는데 터널 상부에 연약 지반이 나타나고 그에 따라서 하천 또 상수도에서 누수가 생겨서 무너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죠. 이게 깊은 곳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20m 밑에서 진행이 됐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함몰 규모가 상당히 크게 일어난다는 점이 특징이죠. 터널 공사에서. 그리고 건축공사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하 터파기를 위해서 지하 구조물을 만들기 위해서 우선은 지하에 땅을 파기 전에 땅을 판 곳의 옆에 지반이 무너져 내리거나 지하수가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물이 빠지면 옆에 건물에 침하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흙막이 벽이라는 것을 하는데요. 그 종류들이 나와 있는 겁니다. 대체로 H 파일에다가 토류판 여기 보시는 요거랑 같습니다. H 파일을 받고 그 사이에다가 토류판 이렇게 해서 여기에 흙이나 물이 빠져나오지 않게 하는 거고 시트 파일이라고 그러죠. 강널 말도 이렇게 서로 교차해서 매설하는 경우도 있고 CIP 캐스트 인 플레이스 파일입니다. 현장에서 말뚝을 박는 그러니까 구멍을 뚫고 거기에 이렇게 H 파일이나 철근망을 넣고 콘크리트를 현장에서 타설해서 이렇게 기둥 형태의 벽체를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소일 시멘트 월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파낸 다음에 콘크리트를 치는 거라면 요거는 기존에 있는 흙을 교반을 해서 거기에다가 물과 시멘트를 넣어서 그것을 고결시키는 방법입니다. 어쨌든 뭐 CIP, SCW 또 이제 제일 크게 좀 만들 수 있는 좀 두껍게 만들 수 있는 슬러리월 제일 뭐 좀 가장 비싸고 좀 제일 좀 신뢰성이 있는 공법이라고 그럴까요? 어쨌든 슬러리월이라는 것을 구조물을 흙을 이렇게 파내가지고 안에다 철근막 넣고 콘크리트를 쳐내는 건데요. 그러한 여러 가지 종류의 이러한 그 흙막이 벽, 집안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것들을 합니다. 이렇게 흙막이 공법들을 하죠. 그러니까 흙과 옆에 집안의 흙과 물이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고서 이것을 먼저 시공을 하고서 굴착을 해나가면서 옆에 이게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보강을 하죠. 그런데 저게 공사가 좀 부실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강원도 양양군에서 2022년도에 집안 침하가 생기고 그거에 대한 그림인데요. 흙막이 벽에서 이렇게 벽체 시공을 그 흙막이 벽 시공을 부실하게 해서 허술하게 된 거죠. 허술하게 허당이 생겨 있고 그런 틈으로 물이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물이랑 흙이 지하수 및 토사가 유입이 되면 그 빠져나온 것만큼 공동이 생기다 어느 순간에 함몰이 되고 그것 때문에 건물이 붕괴되기까지 했습니다. 옆에 건물이.
예, 이거 지금 몇 단입니까? 상당히 깊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함몰 규모도 같이 커지는 겁니다. 2015년도 앞에서도 한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만 용산구 용산역 앞에 주상복합 건물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하 4층 정도 파고 있었을 때 예, 이런 행인이 버스에서 내린 행인이 두 연인이 빠지는 사고가 생겼는데 제가 이때 현장에 가서 보니까 지하 4층 부분에 물이 지하 3층에서 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렇게 물과 모래가 꾸준히 계속 빠져나오고 있는 것을 봤었습니다. 이 주변 도로를 완전히 다 통제를 하고서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 물이 빠지는 곳이 요거 사고 난 집전뿐만이 아니고 건물 전체의 지하에서 물이 새고 있어서 주변 도로가 전부 위험하다라고 판단해서 교통 통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건축 지하 공사를 할 때 이 지하 흙막이 차수 이 부분을 소홀히 하면 옆에 부분에 이렇게 엄청난 피해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공사 중에서 다진 분량에 의한 노면 함몰인데요.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일본에서 지하철을 만들고 공동구를 만들고 나서 공사 끝난 다음이죠. 아까 지금까지 얘기한 거 공사 중인 건데 이런 공사를 하고 나서 이게 흙막이 벽이고 이 흙막이 벽이고 토목 공사할 때도 건축 공사뿐만이 아니고 토목 공사할 때도 이렇게 깊은 곳에서 지금 나틈이라든지 쉴드 터널을 만들 수 없는 상황, 너무 연약 지반이라든지 이럴 때는 여기 흙막이 벽을 하고 완전히 땅을 건축 공사장처럼 파낸 다음에 구조물 만들고 다시 되메우기를 하는 그런 방법을 쓰는데 개착공법이라고 하죠.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 되메우기 할 때 이런 부분들 흙막이와 구조물 사이의 좁은 틈에 대해서는 다짐을 충분히 하지 못한다. 이런 부분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빗물 같은 것에 의해서 이분이 다져지면서 다짐이 되면서 이렇게 함몰이 나중에 추가로 생기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98년도 9월달, 99년도 3월달에 잇따라서 일본에서 함몰이 된 적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케이블 공사들이 이제 좀 크게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공사를 할 때 굴착을 하고 땅을 굴착을 하고 케이블을 매설을 다지고 난 다음에 케이블들을 올려놓는데 이 부분 다짐이 소홀하면 이것처럼 다짐이 부족하면 여기에 허당이 생겨서 이렇게 밑으로 땅이 꺼지면서 허당이 생겨서 옆에 있는 흙들을 비가 내렸을 때 빨아 내려간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이제 동공이 생기는 공동이 생기는 그리고 결국에는 함몰이 생기는 사례도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그 원인 조사를 했을 때 보면 불명이라고 나오는 게 있는데요. 특별하게 공동이 미리 발생을 잘하지 않고 그냥 갑자기 함몰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로 추정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일본의 쿠아노 레이코 교수가 그린 그림인데, 물이 어디론가 지하수를 따라서 어디론가 사라지는 그런 상황에서 공급이 생기다가 갑자기 그냥 무너지는 이런 것은 원인을 찾기가 좀 쉽지 않다 이런 겁니다. 이런 사례도 있다라는 말씀을 갖다 드렸습니다. 오늘은 공사로 인한 것들의 대표적인 경우를 봤는데요. 우리도 지금 서울에는 국내에서 대체로 진행되는 터널 공사는 거의 대부분이 TBM, 쉴드 TBM, 그렇지 않으면 나틈, 이렇게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죠. 또 우리가 걸어다니는 발밑에서 상당히 깊은 곳에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만큼 사고가 일어나면 관리가 부실하면 피해가 규모가 커집니다. 그래서 차가 빠지기도 하고 사람이 빠지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일본처럼 시신도 몇 개월 뒤에 찾거나 아예 못 찾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까지도 있을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또 드리고 건축공사장 역시 마찬가지로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 특히 건축공사장 옆으로 사람들이 보행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걸어다니는 사람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용산에서 있었던 사고처럼 건축공사장 옆을 지나가다 갑자기 사람이 쑥 꺼져 버리는 사고가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엄중히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갖다 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